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이번에도 스카버러 암초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곳을 황앤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산호초 섬으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에서는 900km가량 떨어져 있는데도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실효 지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경국은 지난 2에서 9일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을 여러 차례 불법 침범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를 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을 향해 위험한 차단 기동을 했다며 국제규정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모두 자기 지역에 상대방이 불법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 즉 9단선을 긋고 그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런 결정 따윈 무시해버리고 이 일대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어부들이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중국 해경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중국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영상인데요. 지난 12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어부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영토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어선의 선장 조엘리 살리가는 여기는 필리핀 영토다 돌아가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중국 해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만 지었다고 합니다. 대치 상황이 벌어진 스카버러 암초 지역으로 썰물 때가 되면 섬처럼 물 위로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필리핀어부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듯 이날도 물고기와 조개 등을 잡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철봉으로 무장한 중국 해경은 고무보트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러고는 필리핀어부들에게 접근해 어획물을 모두 바다에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어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어부들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개 껍질과 생선 일부를 바다에 버리고 어선으로 돌아갔고 이후 필리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가 얽혀 있지만 특히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신중 성향이었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기와 달리 마르코스 현 대통령 취임 이후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필리핀은 현재 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렇게 밉상이 된 데에는 중국 스스로 자초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해경은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에 필리핀 군함이 좌초되어 있자 여러 차례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과 분쟁 중인 해양 지역에 부유식 장벽 등 다양한 방어막을 설치하고 필리핀어선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짓이 만천하에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의 일부에 장벽을 설치해 이곳에 진입을 막아 필리핀어민들의 어업과 생계활동을 박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부유장벽은 길이가 300m로 선박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중국이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구단선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권리입니다. 과거 자기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영토라는 논리인데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서해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동경 124도에 부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통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예 자신들 의형해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심각한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조차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경우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중국의 배타적 행동으로 인해 이들 분쟁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점점 더 끌리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 선주장은 중국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친중국적 외교를 펼쳐왔던 필리핀은 중국과 수시로 충돌하면서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군 기지 4곳을 설치하기로 승인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군 기지 설치라는 명분은 중국이 자초한 것입니다. 필리핀이 미국 편에 서서 할 말 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왔던 말레이시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역시 같은 공산당 지배국가이면서도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과 대규모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과거 냉전 시기를 거치며 서구와 거리를 도운 베트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지만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침묵만 하고 있다가는 중국에게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밉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해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인 화물선 금양육호 승선원들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시 바다는 15m가 넘는 파도가 쳤고 철근을 가득 실은 2,000톤급의 화물선은 침수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한국해경은 헬기 흰수리를 급파했습니다. 흰수리는 악천후를 뚫고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5,000톤급 경비함정도 사고해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던 사고해역엔 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던 데다 초속 18에서 20m로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 금양육호는 이미 왼쪽으로 2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점차 가라앉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원들은 해경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화물선의 가장 높은 곳인 백고리 쪽에 모여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 구조대는 당초 직접 화물선에 올라 선원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높은 파도 탓에 단정 접근조차 어려웠을 뿐 아니라 화물선 높이 역시 4m에 이르러 승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해경 지휘부가 묘안을 내놨습니다. 화물선 측면 쪽으로 함정을 대 거센 파도를 피하면서 그 사이 단정을 화물선 가까이로 붙여 사다리를 이용해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양육호에 보관돼 있던 사다리는 이미 기울어져 버린 선박 좌측에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데 모여있던 선원들이 기지를 발휘 주변에 나일론 로프에 50에서 70cm 간격으로 매듭을 찧어 줄사다리를 만들어냈고 한국해경 역시 파도를 뚫고 필사의 구조작전을 수행해 모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던 상황에서 선원들은 우리 해경이 어떻게든 구조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배에 있던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한국해경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원들은 이를 발판 삼아 화물선 가까이 붙은 단정으로 한 명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극한의 상황에서 분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3시간 30분, 구조 시작 1시간 30분여 분 만에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날 구조에 나섰던 해경경비함 오천이함 구조팀장은 풍랑특보와 5m에 달하는 파도 탓에 조난선에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선원들과의 의견 조율 끝에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침수되어 가던 화물선에는 한국인 2명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인 3명, 미얀마인 6명 등 여러 국가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해경의 지휘 아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모두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